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연구원의 시험가스 분리전환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승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이원리 기반 마이크로키네틱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언 촉매상에서 CO2 액티베이션에 대한 액티브 사이트 규명과 메커니즘 규명에 대한 연구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연구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및 이에 따른 CO2 에미션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리뉴어블 에너지 생산이나 CO2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CO2 저감 기술 가운데 RWGS와 FTS 반응을 결합한 CO2 직접 수소 반응을 통한 액체 연료 생산이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CO2로부터 액체 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방법은 재생에너지와 결합을 할 경우에 완벽한 카본 뉴트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시도를 한 제이원리 기반 마이크로키네틱 모델링 연구에 관한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DFT 기술이 처음에 제시가 된 이래 초창기에는 이제 물리화학이나 재료 쪽에 주로 연구가 많이 접목이 되어서 진행이 왔는데요. 이후에 이제 촉매 반응을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DFT 계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사바티의 프린시플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본드 스트렝스가 적절한 세기를 가질 때 촉매형 활성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DFT 계산을 통해서 흡착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또한 흡착 에너지는 촉매 표면의 일렉트로닉 프로퍼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 대한 흡착 에너지는 다른 거에 대한 흡착 에너지와 스케일링 릴레이션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론이 이제 노스코프 그룹에서 처음 제시가 되었고요. 이러한 스케일링 릴레이션을 통해서 촉매 반응을 이해하고 또 다른 촉매를 디자인하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캔맵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캔맵이라는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스케일링을 이루어주고 그 표면상에서 TOF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특히 단순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렉트롤리시스 촉매 반응이 아닌 열화학 촉매 반응상에서 촉매를 스크리닝하는 연구가 제시가 되었고 이번에 이제 신가스로부터 이제 메탄올 생성에 대한 반응 내용인데 노스코프 그룹을 필두로 해서 이러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그룹에서는 이 연구에 앞서서 먼저 CO2 수소화 반응에서 철계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드 측면에서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촉매들의 활성을 나타낸 표인데 이 결과를 보시면은 보통은 철계 촉매가 주로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이 이제 배역 아이언 카탈리시스가 아닌 포타슘이나 카타오 같은 프로모터와 결합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활성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고 저희 그룹에서는 이거를 이제 실험과 DFT 계산을 접목을 시켜서 연계를 해서 아이언 촉매상에서 카파와 포타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논문을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저희 결과에 따르면은 아이언상에서 카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CO2를 액티베이션 하는데 프로모팅하는 효과가 있고 포타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FTX 반응에서 CC 커플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CO2로부터 액체연료를 생성하는데 시너제틱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표는 RWGS CO2 수소화 반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RWGS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 스터디를 DFT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였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주요 실질적인 활성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리에이션 패스웨이가 무엇인지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 스터디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키네틱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언 기반 표면에서의 유니버셜 스케일링 릴레이션을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RDS를 규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구축한 마이크로키네틱 모델상에서 프로모터를 스크리닝하는 모델을 제시를 하고 프로모터를 스크리닝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소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DFT 계산으로는 바습을 사용하였고요. VDWDF2가 익스체인지 콜리레이션 펑셔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핀을 고려해야 되는 표면인데 아이언이나 옥시전 같은 경우는 이니셜 마그네틱 모멘트가 다음과 같이 고려가 되었고요. 유니셀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아이언 기반 표면들 상에서 계산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옵티마이즈드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마이크로키네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보통 클라이밍 이미지
NEB 메소드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메소드는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언 기반 표면에서 여기 잘 보이지가 않지만 CH 포메이션 리액션, OH 포메이션 리액션, 그 다음에 CO 포메이션 리액션에 대해서 BEP 릴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도출을 하였고 여기서 도출한 BEP 릴레이션 식을 통해서 텐션 스테이트 에너지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가 고려를 한 RWGS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스킴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CO2가 처음에 CO2가 흡수된 상태에서 COOH로 형성이 되느냐, HCO가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처음에 직접 해리 반응이 일어나서 CO 가스가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키네틱 모델링에 대해서 고려를 한 모든 엘레먼터리 스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마이크로키네틱 모델링과 메커니스틱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유니셀 안에서의 글로벌 미니멈을 처음에 도출을 하였는데요. 글로벌 미니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차이가 났던 게 플랫한 메탈릭 아이언 표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이언 카바이드나 아이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카본이나 옥시전 또한 흡착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 CO2, OH와 같은 이제 주요한 흡착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애솔루션 사이트가 이제 주 흡착 사이트로 작용할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였고요. 그 결과 아이언 카바이드 표면에서는 주로 아이언 사이트가 가장 주요한 흡착점으로 사용한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 아이언 옥사이드에서도 아이언 표면이 주로 흡착점으로 사용하지만 CO2 같은 경우에는 옥시전에 C가 흡착을 하고 아이언 표면에 옥시전이 흡착한 형태가 가장 안정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 옥사이드 표면에서 촉매 반응을 할 때 표면의 옥시전도 베이스 사이트로서 이제 촉매 반응에 관여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렐레티브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나 마이크로키네틱 모델링을 할 때 사용된 용어가 이제 포메이션 에너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포메이션 에너지 개념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메탄이나 수소에 대한 포메이션 에너지를 0으로 기준으로 삼고 계산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엔트로피를 고려한 프리 에너지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먼저 클린한 아이언 설페이스 상에서 리액션 에너지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이제 CO2가 직접 캐리되는 과정이 COOH나 HCO가 형성되는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분기된 리액션 스텝에서 직접 캐리 과정이 가장 우세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는 아이언 메탈릭 페이스가 옥시전에 대해서 강한 흡착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옥시전에 대한 흡착 에너지는 이후에 옥시전 제거 작업에서 옥시전 리무벌 스텝에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OH 형성이나 H2O 형성 과정에서 높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옥시전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이언 메탈릭 설페이스에서의 RDS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이언 카바이드에 대한 렐레티브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표인데요. 아이언 카바이드 표면으로는 주로 이제 FTS 반응에서 디액티베이션 사이트로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Fe3C와 그다음에 활성점으로 작용하는 Fe5C2에 대해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카바이드 표면 모두에서 첫 번째 세 가지 분기된 리액션 스텝 가운데 CO2 직접 캐리 반응이 모두 제일 안정적인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아이언, Fe3C, Fe5C2 순서로 카버라이제이션 디그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CO2 직접 해리 반응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증가를 하였지만 옥시전이나 OH 리무벌 스텝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 클린한 아이언 메탈릭 설페이스 상에서는 옥시전이나 OH를 제거하는 작업이 RDS라고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면 카버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RWGS 반응을 확인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Fe5C2가 세 가지 표면 가운데서 가장 액티브한 사이트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이언 옥사이드 표면으로는 이제 철촉매가 초기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 Fe2O3 그리고 RWGS의 활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Fe3O4가 고려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렐레티브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볼 때 두 가지는 아이언이나 아이언 카바이드 설페이스에 비해서 첫 번째 분기된 CO2 디소시에이션 스텝에서 높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보였지만 옥시전 리무벌 스텝에서 역시 굉장히 낮아진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표면 가운데 저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계산을 해본 결과 Fe3O4가 가장 낮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갖는 가장 활성이 있는 RWGS 액티브 사이트라고
계산이 되었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옥시전 덴시티가 증가할수록 OH 리무벌 스텝은 쉬워지지만 반대로 CO2 액티베이션은 저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저희가 실질적인 시스템을 최대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베이컨시 사이트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전 선행용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FE3O4나 FE5C2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베이컨시 사이트가 형성이 됨으로써 촉매 반응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FE5C2와 FE3O4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면의 카본 하나, 표면의 옥시전 하나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베이컨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어 보았고요. 그 결과 FE5C2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제네이션에 따른 이제 베이컨시 사이트 형성보다 옥시데이션에 따른 베이컨시 사이트 형성이 더 쉽게 일어난다는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FE3O4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제네이션에 의한 베이컨시 사이트 형성이 더 쉬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FE5C2에 비해서 베이컨시 사이트 형성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커버리지에 대한 영향 또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커버리지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할 때 임팩 커버리지를 저희는 0.25 모노레이어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아이온 표면상에서의 셀프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산한 셀프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해서 크로스 인터랙션 파라미터라고 해서 서로 다른 인터미디에이트 간의 청력을 다음과 같은 지오메트릭 민 메소드를 통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릴레이션과 하모닉 트랜지션 스테이트 시오리를 통해서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을 수행을 하는데 디스크립터로서는 이제 잘 알려진 CO2와 OH를 디스크립터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모든 인터미디에이트와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대해서 유니버셜한 스케일링 릴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트 볼케이노 플롯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포메이션 에너지 기준으로 모두 플로팅을 하는데 포메이션 에너지 기준으로 이제 포지티브 값이 이제 낮아질수록 네거티브 쪽으로 갈수록 높은 바인딩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먼저 이제 엘리멘터리 스텝 가운데 첫 번째로 분기된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레이트 볼케이노 플롯을 나타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제 COOH가 형성되는 거나 HCO가 형성되는 거에 비해서 CO2가 직접 해리되는 반응이 가장 우세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OH가 형성되는 것은 더 낮은 CO2 흡착 에너지와 OH 흡착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HCO 흡착 반응에는 형성 반응에는 더 강한 CO2와 OH 흡착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커버리지 볼케이노 플롯인데요. 이거는 이제 반응상에서 이제 표면에 어떤 인터미디에이트가 더 많이 커버리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Fe2O3나 Fe3O4 같은 아이온 옥사이드에서는 CO2 커버리지가 반응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확인을 하였고요. 반면에 아이언 메탈릭 표면이나 아이언 카바이드 표면 같은 경우에는 옥시전이나 OH의 커버리지가 반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O2 포메이션 에너지와 OH 포메이션 에너지에 대해서 CO 프로덕션 레이트에 대한 볼케이노 플롯을 나타내 보았는데 그 결과 FE3C, FE5C2, 그다음에 FE3O4, FE2O3 다섯 가지 표면 중에서 FE3O4가 가장 높은 TOF를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표면에서 FE3O4가 RWGS 반응에 실질적인 활성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파가 도입이 되게 되면 FE3O4가 옥시전과 OH 리무벌 스텝을 더 촉진시켜줌으로써 좀 더 활성이 증가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메탈릭 아이언에 비해서 FeCO나 FeK, FeCUK를 보게 되면 모두 TOF가 증가를 하였는데 이제 TOF가 증가하는 슈팅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카파가 들어가게 되면 CO2나 OH가 흡착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서 TOF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카파가 들어가게 되면 COOH가 형성되거나 OH 리무벌, 옥시전 리무벌 스텝을 프로모팅해줘서 활성이 증가하는 영향이 있고 포타슘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CO2에 대한 흡착 에너지가 증가됨으로써 활성이 증가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 오브 레이 컨트롤을 통해서 RDS가 무엇인지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디그리 오브 레이 컨트롤은 이제 캠벨에서 처음 제시한 방법론인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엘리멘터리 스텝에 대해서 넷 레이트를 이제 미분을 함으로써
이 값이 포지티브를 가질수록 RDS에 가깝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반응에 대해서 OCO 트랜지션 스테이트와 H-OH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RDS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Fe2O3 같은 경우에는 CO2가 직접 해일되는 과정이 RDS라고 계산이 된 반면에 다른 모든 표면 중에서는 OH가 리무벌되는 스텝이 RDS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Fe3O4 같은 경우에도 OH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해줘야지 활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베이더 차지에 기반을 해서 Fe3O4에 들어가면 좋을 엘리먼트, 프로모터의 후보군들을 다음과 같이 탐색을 해봤는데 베이더 차지 또한 이제 henkelman 그룹에서 나온 코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였고요. FA, FA3C, FA5C2 이런 5가지 표면상에서 베이더 차지, 아이언에 대한 베이더 차지 값을 시점과 OH 포착 에너지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해본 결과 베이더 차지가 증가할수록 시전이나 OH 리무발이 촉진된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데, 따라서 Fe3O4에서 좀 더 베이더 차지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프로모터를 쓸 때 촉매의 활성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고요. 여기서 Fe3O4 유니셀에서 FA 옥타이드럴 2 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4주기 원소들로 치환을 한 다음에 베이더 차지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코발트, 니켈, 카파, 징크에서 베이더 차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러한 4가지 엘리먼트들이 이제 좋은 프로모터로서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Fe3O4에서 4주기 원소가 치환된 값에 대해서 이제 볼케이노 플랫에 대해서 인디케이션을 하였는데, 잘 알려진 프로모터 중에 하나인 카파나 징크 같은 경우에 활성이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프로모터로 잘 알려진 코발트나 망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TOF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게 더 강한 흡착 에너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서 코발트나 망간은 Fe3O4 상에서 RWGS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FTS 반응에 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촉매의 활성에 관여한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 전체적인 모든 리액션 스텝에서 RWGS 반응만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응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발트나 망간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피셔트롭시를 포함하고 있는 모노머 신세시스나 체인그로스 반응 같은 경우를 모두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여기에 표기된 모든 인터미디에이트와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에 대한 것을 DFT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볼케이노 플롯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셔트롭시 신세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C2 하이드로카본에서는 아이언 카바이드가 가장 액티브한 페이스로 관찰이 되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RWGS와 FTS를 모두 결합한 상태에서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CO만이 이제 실질적인 프로덕트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RWGS와 FTS 반응에 모두 관여하는 아이언 페이즈는 적합한 아이언 페이즈는 있다고 보기 어렵고, RWGS와 FTS 각각의 반응에 가장 활성을 가지는 페이즈가 공존하는 형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RWGS 반응에 대한 메커니스틱 스터디와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을 통해서 Fe3O4가 가장 실질적으로 액티브 페이즈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경로 중에서 CO2 다이렉트 디소시에이션이 가장 플러저블한 리액션 패스웨이라는 게 나타났고, 네, RDS는 OH 제거 반응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모터 스크리닝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다양한 페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 촉매 시스템 하에서는 여기서 실질적인 액티브 페이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을 한 후에 프로모터에 대한 스크리닝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실제 시스템에 가까운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한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